그래서 오늘은 이 역서를 어떻게 역서가 발달했고 역서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제가 그동안 후반기에는 고천문학을 주로 했어요. 히스토리 오브 에스트로노미.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차례는 역서 관련 자료 한다는 거 하고 고천문 기록을 한다는 거,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여기 무엇입니까? 그때는 말씀하시지만은 태양도 있고 달, 여러분이 눈 뜨고 나면 일출 시간이네, 또 달 뜨면 달 뜨네 하는 그 모든 게 다 하나 여기잖아요. 계절이 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 때 그 모든 계절 변화가 다 우리 태양의 움직임 네, 결정되잖아요. 그 모든 게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역법은 그렇게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역서 편찬의 역서는 이게 이제 연구원 최초의 역서가 1976년에 나왔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죠? 한국천문연구원이 1974년도에 생겼는데, 당시의 역서는요, 한 2월, 3월에 시작하면 8, 9월 돼야 계산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74년 9월에 생긴 한국천문연구원이 역서를 발간할 능력이 못했죠. 못해서 관상대가 발간을 했고, 우리는 조금 이제 그 이후 1976년도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76년 역서 최초로 발간된 이건가? 최초로 발간된 역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잔한 거 빼고,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초창기의 역서는, 지금 여기 여러분 너무 젊은 여러분들도 많으신데 지금 같은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다 손으로 계산을 했었고, 컴퓨터가 나오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입사를 했던 것 같은데, 약간 옛날 얘기입니다. 좀 이제 마음 편하게 들으세요. 앞에서 굉장히 어려운 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참 긴장하고 들었는데, 저는 조금 이제 쉽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는 이제 막 그 컴퓨터가 안 나올 때도 좀 이따 가니까 요거 HP 9825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요거는 뭐냐면 HP 9825라는 컴퓨터는 한 줄짜리 컴퓨터예요. 제가 이제 그거 나올 때 제가 들어갔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역서라는 걸 만들 때는 미국에서 얼마나 받아가지고 그 위치를 한국 위치로 변환시켜서 통계산을 해서 정부전자계산서에 갖다 주고, 그럼 정부전자계산서에 수식하고 뭐하고 갖다 주면 그 사람이 다시 또 편집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내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오류가 굉장히 많았고 교정본에도 상당히 힘이 들었었대요. 저는 그 시대는 아니고 그 다음 시대인데, 그 다음 시대에 이제 이거 HP 9825 컴퓨터라는 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줄 하나만 나와요. 줄 하나 입력하고 탁 치고 또 줄 하나 입력하고 탁 쳐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온 다음에 우리 연구원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했어요. 짜기 시작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냥 가장 발전됐던 것이 94년도에 한인우 우리 회원이 미국에서 돌아오시면서, 또 이제 박은광 씨라고 카이스트 출신의 수학과 출신이 하나 있었어요. 두 분이 합쳐서 야, 우리 이거 한번 새로 만들어보자. 맨날 미국에서 얼마 내기 안 오면 역서를 못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맨날 그것만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건데 너무 안 좋다.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게 1994년도였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걸 만들었고, 이게 아주 서툴러서 그러네. 그걸 만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타이핑을 해서 주면은 그걸 인쇄소에서 전부 다 타이핑해서 또 옮기니까 에러가 또 생겨요. 그래서 그걸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GPT라는 걸 한번 써봤고, 그 다음에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요 모든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 그대로 해주고 출판사에서 출판사만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팍 줄였어요. 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인쇄를 해서 줘도 인쇄소를 이거를 못 받아들여, 이 시스템을.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또 치기도 해서 에러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 시기에는 역서 만드는 게 한 6, 7개월 걸리면 에러 보는 것만 한 2, 3개월씩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거 인디자인으로 한다면은 그런 시간이 거의 없었어. 그래서 나는 포맷을 그대로 이제 우리 마음대로 포맷팅을 해가지고 넘겨주면은 인쇄만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오류가 없어졌던 시기가 요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오랜만에 강단했으니까 모든 거 어설픕니다. 제가 한지 몇 년이 지나가지고 아주 그냥 이게 좀 어설퍼요. 그래서 뭘 또 말씀드리려고 그랬냐면, 역서의 내용이 뭐가 들어있느냐. 역서의 내용에는 이렇게 인력 자료가 있죠. 일출몰 시간, 아까 말씀드린 월출몰 시각, 음력일, 그다음에 24기 같은 거, 우리 24절기, 입추, 노수, 뭐 경치 그런 거, 그다음에 태양의 고도와 방위각이 있었고요. 태양과 달의 위치 자료가 있었고, 각 행성들의 1년간의 위치, 뭐 일반적인 천문학 기초 지식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 넘어갑니까? 요게 옛날 역서거든요. 이거는 1898년 역서인데, 옛날 역서는, 우리나라의 역서는 지금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거, 연구원에서 수집하고 있는 게
1600년 후반부터 있어요. 그 이전에 우리가 역사를 없어서 못 모으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다 들어있어. 1월 달이고 하루 이틀 3일 그 1, 3, 4일이 쭉 나와 있고 뭐 상연이 있다 무슨 큰일이 있다는 게 나오고 일출몰 시각 같은 거는 쭉 나와요. 그 시각이 나와. 일출몰 시각, 뭐 일몰 시각이 나오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달력이 있는데 최근에 2020년도에 이제 천문연구원에서 발간한 역서를 인디자인으로 한 역서는 보면 이제 여기 기념일 같은 거 나오고 절기 나오고 요일, 음력일자, 일진, 뭐 월령, 월출, 일남중, 일몰 이쪽에는 이게 한 세트로 돼 있는데 이 세트에는 이제 달의 현상, 상현, 하현 같은 현상이 나오고 여기에 월출, 월몰, 뭐 그다음에 이 박명 시각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만들면서 이걸 12개월 만들고 그 위에 태양의 고도와 방위각 집어넣고 뭐 다른 자료들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일출, 일몰 시각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월출, 월몰 시각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쓰시죠? 농사 짓는 분들 절개 안 쓰고 농사 못 짓잖아요. 그렇게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것이다라는 걸 저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도 이렇게 다 있었어요. 옛날에 여기는 무슨 일을 하면 나쁘다 약간 점사가 좀 들어가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면 좋다 뭐 그런 게 좀 같이 들어가 있었던 게 이제 옛날 역서고 여기는 이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사용하느냐? 저는 모든 일반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역서를 사용하는 모든 일반인. 근데 1월 출몰 시각은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가로등을 점소등 할 때 기계로 안 하고 이제 구청서 직원이 올렸다 내렸다 하거든요. 그럼 구청에서 그 시간을 모르니까 이제 저한테 요청이 많이 왔었어요. 구청에서 오면 이제 몇 시 몇 시에 해가 뜨고 몇 시 몇 시에 집니다. 그럼 그 시간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가로등 온오프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다 이제 다른 거 센서로 하지만서도 그래서 그랬을 때 많이 쓰시고 군부대에서 1월 출몰 시각 굉장히 많이 써요. 1월 출몰 시각이 아니라 1월 시각에 따른 박명 시각을 많이 써요. 박명 시각은 우리 여명, 뭐 황혼 그런 시간인데 군부대 작전할 때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상군부대가 모두 저희들한테 자료를 가져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특히 정보장교들 와서 많이 가져갔어요. 비행기가 뜨거질 때 굉장히 이게 필요했대요. 작전 개시할 때. 그다음에 사건 사고 담당 경찰서 법원 이거는 뭐 알죠? 사건이 일몰 시간 전후에 났느냐 후에 났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촉각을 내세우는 게 요 문제였었고 법원도 마찬가지로 판결을 내릴 때 이제 그런 거를 이게 일몰 시간 전이야? 일출 시간 전이야?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자료들을 많이 이용했던 그런 옛날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사진 작가, 행사 관계자 많이 있고 음악력 비교표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쓰고 특히 이제 역사학자나 음악력 변환 이거는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찾으시는데 이제 나이 드시고 집안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물건이 나왔는데 뭐 선조 26년 몇 월 며칠이다 이게 언제요? 하고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이 또 많았어요. 그럼 그걸 또 이제 변환해서 직급 날짜로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라고 일러주는 그런 역할을 또 저희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 했었고, 절기 시각은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절기 시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천문학 관련 자료가 많으니까 각급 천문대나 학생들, 요새 학생들은 숙제할 때 선생님이 달의 현상 그려와라. 그러면 관측을 안 하죠. 역서에서 딱 나온 차로 달라 그래가지고 지네가 그분, 초승달 다 그려가요. 보통 한 선생님이 한 보름씩 달의 관측도를 그려오라 그러면은 우리 역서 어딨어요? 홈페이지 어딨어요? 가져와서 가져가는 요새 그런 시스템인데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거를 다 가르쳐 줘야 되고 전화가 오면 일일이 말로 했어야 됐어요. 지금 같은 좋은 시대가 아니었었으니까. 그럴 때 참 많이 우리가 활용을 했던 거였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잠깐 뭘 문축하네. 그래서 뭘 하려고 그랬냐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문제는 전화가 시달려요. 전화를 제가 보통 하루에 10통, 20통씩 받거든요. 그러면 5분씩만 하면은 하루 일과를 못 해요.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전화가 많이 와. 이게 다 전화로 그냥 그 당시엔 대부분 전화였잖아. 특별한 교통 수단이, 통화 수단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다 전화를 물어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안 되겠다. 사람을 써야 되겠다 해서 사람을 쓰기도 했고. 그럼 이걸 우리 ARS, 당시 이제 그 전화국에서만 막 ARS가 막 상용되기 시작할 때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것이 이제 그때 ARS가 1990년대 후반, 98, 9년쯤에 만들었던 것 같은데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전화를 받기도 했지만서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ARS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여기 보이실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제가 1999년도에 만들었다 쳐도 쭉 그동안 많이 홍보가 안 돼서 잘 몰랐다가 보면 2009년도에는 약 2만 5천 건이 전화가 들어와요.
그중에서 22,000건이 역 관련 자료예요. 이거를 사람이 다 전화를 받는다 그러면은 일 업무 못 하거든요. 정신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 저희가 2003년도에 역자료 DB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야. 이런 거 있으니까 봐라. 이런 거 있으니까 봐라. 알려주는데 생각보다 홍보 효과가 많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으니까 연결시켜주면은 한 번 써본 사람은 또 그걸 이용을 하니까 좀 줄어들어서 이제 요 2006년, 9년 이후로는 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ALS 구축을 그래서 하게 됐다는 거.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ALS 내용 중에는 뭐 일출물 시각, 음향 역사 자료, 뭐 태양의 고도와 방위각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AR 구축을 한다면 문제가 뭐냐? 이건 큰 문제는 없으니까 넘어가죠. 이게 뭐냐면 우선은 그 ALS를 제가 처음 만들 때는 그 칩에다가 계산 프로그램을 집어넣었거든요. 뭐 거기서 나온 답하고 역서를 만들어낼 때 나온 답하고 1분 정도 오차가 간혹가다 한 번씩 생겨요. 그럼 그걸 이제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기자님들, 한국천문연구원이 그딴 실수를 했다고 당신네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난리를 치면서 막 뭐랄까 야단을 치고 공격을 하죠. 좋은 매스컴을 많이. 그래서 제가 매스컴을 참 많이 탔어요. 이유는 이런 실수 때문에. 이런 실수, 달력 잘못 만든 실수, 무슨 뭐 원력 요약 잘못 발표한 실수. 저는 그런 약간은 안 좋은 일로 매스컴을 많이 탔는데 하여튼 그런 일로 해서 우리가 이거 소용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역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이제 저기 ALS 시스템에 집어넣기로 했는데 그것이 보통 데이터가 우리가 5년치를 집어넣으면 데이터가 잘 못 집어넣어. 용량이 차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집어넣었는데 그렇게 마음 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5년이 지나도 체크를 못 한 거야. 내가 넣나 안 넣나 언제 넣나 이런 실수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데이터가 밀리고 틀려져 가지고 좀 말을 많이 먹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역사의 DB 구축과 사용자 확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천문연구원의 DB를 갖고 그거를 펼치려고 애를 썼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 마침 우리 양홍진 회원이 한국 여기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참조 표준 데이터 센터를 한다. 우리 한번 여기 들어가 봅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 하는 건데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서 관리하고 이제 그거를 배포하고 사람들한테 오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건 지식경제부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데이터를 멀리 퍼지는 일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같이 양 박사님 도와주셔서 그 일을 같이 했었었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요 앞으로 누가 한다 그러면 저는 절대 하고 싶다 말리고 싶을 지경이에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데이터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식 하나하나에 대해서 점검하고 레퍼런스 다 적어줘야 되고 거기에 확률 뭐 오차 종류 다 따줘야 되고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역법 데이터를 통해서 2009년도에 저런 역법 데이터 센터 인증을 받고 그 자료를 갖고 이제 우리가 오픈을 여기 참조 표준 데이터 센터에 우리 자료를 입력을 시키고 이제 대중하게 퍼질 수 있게 누가 쓰는지 저희는 잘 모르지만은 이 참조 표준 데이터에는 생물, 과학, 뭐 화학, 물리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다 데이터를 올려놓고 쓰기 때문에 누군가 지나가다가 또 우리 데이터를 볼 수 있고 우리 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 했던 겁니다. 이런 일을 제가 한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역자료의 이건가? 활용과 천문법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죠. 제가 역자료를 언제 활용을 하게 됐느냐? 만세력이라는 걸 편찬했어요. 여러분 만세력 들어보셨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점 많이 보러 다니죠. 요새 우리 아들이 셋인데 두 아이가 다 점을 열심히 봅니다. 저는 기독교인인데 이유가 뭐냐? 앞날이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엄마 언제 취업된대? 엄마 언제 여자친구 생긴대? 막 이래가면서 갔다 오거든요. 다음부터 5만 원, 10만 원 내더라고 갔다 오면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민원인이 95년도인가 96년도에 우리가 아까 95년도쯤에 프로그램을 완성을 시켰으니까 96년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 만세력에 써 있는 24기를 계산해 달래요. 그거를 왜 필요로 합니까? 저는 그게 왜 필요한지를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이 만세 24기가 있어야지만 정확한 사주팔자를 볼 수 있대요. 여러분 사주팔자는 아시죠? 내가 태어난 해의 간지, 또 그 달의 간지, 일의 간지, 시의 간지에서 두자씩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오다 보니까 갑진년, 갑축월, 뭐 개밀인가, 뭐 개추일, 그 다음에 무슨 시, 그래서 4개가 만들어져서 2개의 글자가 4개가 모이니까 팔자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있어야 명략자들이 점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거 보는데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살펴보니까 이
뭐라 그럴까, 만세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사주팔자를 해줄 수 있는 세차, 연애간지, 뭐 월건, 월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갑진년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 뭐 갑축월, 갑진년, 갑진월인가, 뭐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이 만세력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대운소는 저희는 모르고 요거를 좀 계산해 줄 수 없으니까 시중에 제가 나가보니까 약 15, 그 당시에 15종의 만세력이 있었는데 값이 조금씩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하던 방법대로 했던 거, 또 다른 사람이 한 거 갖다 쓰고 하니까 막 틀린 게 많아서 이거를 정확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저희가 했죠. 그분 덕분에. 이분은 이후에 이거를 만세력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좀 활발하게 펼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입춘일시라고 제가 적어놨죠. 우리는 양력을 쓰고 음력을 써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주력을 쓰거든요. 사주력은 입춘이 기준이에요. 입춘이 언제죠? 2월, 양력으로 2월 4일쯤 돼요. 그럼 2월 4일에 따라서 내가 팔자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입춘이 2월 4일 12시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2024년 예를 들을 때 2024년 12시다 입춘이. 근데 내가 2024년 2월 4일 11시에 태어났다. 그럼 그 사람의 그 사주에서의 팔자는 2023년생으로 나오는 거고, 만약에 2024년 12시가 입춘인데 내가 2시에 태어났다. 그럼 그 사람은 2024년으로 팔자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두세 시간 차이에 팔자가 달라지는 거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우리나라에 명리학에 종사하는 분이 한 40만 명이 돼요. 적지 않은 숫자예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한번 잘못 건드려서는 보통 고생하고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겪어본 사람만이 알 정도로 시달립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서 굉장히 중요해요. 입춘이 뭐냐? 절기잖아요. 그렇죠? 한 해를 여는 절기. 그래서 다른 절기도 왜 필요하냐? 모든 게 입춘을 기점으로 입춘하고 그 다음 시기가 한 달, 그 다음 두 절기가 2월, 3월로 나서 매월 1일을 결정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거 뒤로 넘어가야 되는 건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10월 16일이잖아요. 보면서 보니까 요 앞에 할로가 10월 8일 날 있었더라고요. 10월 23일이 상당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보는 10월 달은 할로부터예요. 할로부터 따져주는 거지. 우리가 보는 10월 1일이 아니에요. 그럼 날짜가 틀려져. 8일간 차이가 나. 그때 따라 또 팔자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 만세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제가.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계산해 주는 거죠. 월을 계산해 주는 거고 24기를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했는데 여기에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뭐 계산이야 이제 우리가 얼마큼 했으니까 한다고 쳐요. 표준시가 또 바뀌죠. 표준시가 우리가 1908년부터 우리가 기록이 있는데 1911년까지인가는 120도 30분을 썼고 그 위에는 135도를 썼고 또 이제 1948년부터 1961년까지는 그때 이승만 대통령 계실 때 우리가 또 117도 30분을 썼어요. 그 다음엔 다시 135도를 쓰고 이게 왜 중요하냐? 30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시간에 태어난 사람, 예를 들어서 11시 40분에 태어났다는 게 어느 선에 그 해에 태어난 걸에 따라 2, 30분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것도 소위 말하는 태어난 시간이 또 틀려져요. 내가 사시냐, 오시냐. 그에 따라 또 팔자가 달라져서 굉장히 예민하게 불던 문제고, 썸머 타임이 있어요. 썸머 타임이 1948년에서 1988년까지 12번이 우리나라에서 실시가 됐는데, 썸머 타임이 최근에 54년, 55년, 56년에 쭉 썸머 타임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당시 시기를 2시에 태어났지만은 2시에 태어나면 미시가 되죠. 근데 그 당시 지금 원래 시계로는 1시가 되니까 그럼 5시에 속하거든요. 그럼 따라 팔자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뭐랄까 제가 좀 물 좀 마시고 흥분을 너무 했네. 굉장히 예민하게 이 사람들이 따져서 제가 옛날에 물을 못 먹어서 강의하다 한번 망친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내가 물을 꼭 챙겨 다닙니다. 한 번은 강의를 하는데 너무 긴장을 하니까 이제 말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슬라이드만 계속 돌리고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물을 달란 말도 못했어. 그때 너무 얼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물을 갖고 다녀요. 죄송합니다. 물을 먹어서.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제가 만세력 만든 게 1976년? 뭐 그쯤 됐나? 96년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뭐 기념일 나오고, 뭐, 음력력 대조표 나오고, 절기 나오고, 이제 음력 1일은, 양력 1일은 음력 1일은 며칠이다 하는 게 쭉쭉 나오는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하나하나 여기서는 매일매일 건데 일진이 붙어 있죠. 여기는 월권이 붙어 있고. 그래서 요거를 점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렇게 많이 틀려요. 15종이 다 틀리니까 어느 만세력을 보고 점을 보느냐에 따라 그냥 팔자가 달라지고 또 이 썸머타임을 보느냐 안 보느냐 표준실 체크하느냐에 따라 그냥 팔자가 달라지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이제 그때 보고는 이렇게 붙여놨는데 24기는 우리는 이렇게 다 결정한다 해서 아까 그 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의 만세력을 만들고 이건 한국천문연구원이 만든 거다 해가지고 이제 사방에 퍼져나갔는데 제가 한 5, 6년 뒤에 나가서 다시 한번 시장조사를 다 했는데도 통일은 안 됐더라고요. 지금은 다 통일됐어요. 지금은 전부 다 우리 거를 씁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 시각이 다 한국천문연구원으로 지금은 바뀌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여담으로 말한다 그러면 이게요. 이게 지금은 이제 여기 썸머타임 기간이라는 거 이런 시간이 54년, 55년, 60년 그 시대에 이제 한창 썸머타임이 있었으면 그때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그거에 따라 팔자 보던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그 보신 분들이 도대체 당신이 뭔데 남의 거를 네가 마음대로 운운하느냐. 내가 이렇게 봐줬는데 안 맞더라. 네 잘못 아니냐. 너 고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협박 내지 뭐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하나는 이렇게 옛날 자료를 갖고 절기를 계산했는데 그거랑 지금 또 틀리게 나오니까 또 이제 전부 본 사람들이 와서 항의를 한대요. 그럼 이제 그거 갖고 또 저한테 따지러 오는 거지. 도대체 너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나오냐고. 그래서 이거 발표하고 나서 96년에서 한 2000년까지는 이전화에 시달리느라고 맨날. 그래서 제가 아마 전 보는 사람들 수십 명을 만났을 겁니다.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잘못됐다, 잘됐다, 이게 왜 돌아간 거냐, 틀린 거냐,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만세력이 여러분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의외로 전 보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필수 요소입니다. 이게 필수로 들어가는 요소입니다. 그랬고,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이것도 제가 고생을 많이 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 그때 박 원장님 계셨을 때인데 이제 역법이 하도 문제가 많고 전화도 많이 받고 하니까 한번 이거를 법으로 집어넣자. 제가 어떤 전화를 많이 받냐면은요. 우리가 양력 쓴다면서 네, 왜 음력은 안 쓰니? 네? 음력이요? 그건 좀 어쩌고저쩌고 사주력은 왜 안 쓰니? 사주력은 이제 약간 전보는 달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력을 쓴다 그러면 근거가 어디니? 그래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라는 것이 유일하게 이거예요. 1896년 고종 황제가 조축으로 발표하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양력이란 그게 없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걸 법으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당시 그때 이 의원님이 같이 많이 힘써주셨어요. 빨간 옷 입으신 분. 그래서 같이 이거를 법에 넣기로 했는데 누군가가 그걸 또 해야 되잖아. 초안을. 그걸 제가 잡았습니다. 제가 뭘 압니까? 항공우주는 우리보다 늦게 생겼는데 걔네는 법이 다 있어. 몇 개씩. 근데 우리는 법이 없더라고요. 항공우주법, 기상법 갖다가 다 만들어 대충 이제 얼개를 만들어가지고 가져가면은 또 우리 연구원 직원분들이 다 같이 합쳐가지고 또 이제 분석을 해나가는 거야. 이건 뭐가 틀리고 또 이제 연구원분들 야 우리 분야는 안 들어갔다. 우리 분야 넣었다오. 야 우리 분야 넣었다오. 이래가면서 이제 막 집어넣고 빼고 하면서 만들어서 초안을 만들어서 이제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이게 법이요. 우리가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법을 또 만들면은 이걸 또 문안을 다듬어야 되는데 그 다듬는 게 그때 무슨 법제 무슨 연구원인가를 다듬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제가 못 뛰고 우리 이석원 선생님이랑 몇 분들 또 같이 열심히 쫓아다니시면서 이제 그 법 초안 만들 때 단어 하나하나 사용, 의미, 그 사람들은 단어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깊은 의미를 두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따져가지고 법을 만든 것이 결국에는 2010년 4월 1일 날 처음 법 만들었죠. 드디어 우리께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천문학자시니까 그래도 천문학에 관련된 법이 무엇인지는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천문법에 요건 아니고 첫 번에 보면은 이게 나오죠. 천문 업무가 무엇이냐? 우주에 대한 관측 업무와 그에 따른 부대 업무다. 근데 요거에 대한 법은 우리가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요거를 근거로 해서 그걸 또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천문역법. 저는 그때 급한 게 천문역법이었으니까 천문역법은 천체 운행의 계산을 통해서 맞출되는 날짜로 이렇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윤초는 우리가 표준연구소하고 우리가 많이 서로 이렇게 세력 다툼을 하던 거예요. 윤초가 니네 거냐 우리 거냐 많이 할 때 우리는 우리 거를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법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천문법에다가.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걸 눌러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그레고리 역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쓰는 것이 그레고리 역이잖아요. 양력을 쓰는데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어디 집어넣어버린 거야, 아예. 그레고리 역이란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쓰는 것이고 윤년을 포함하는 양력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누가 말하면은 야, 법 몇 조에 있으니까 이거 보고 봐. 우리 법대로 따른 거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거를 만들어준 거고 윤년, 원령요항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줬죠. 그 다음에
3조에서 또 이제 아까는 정의를 쭉 내려준 거고 지금은 천문역법은 무엇이냐? 천문역법이라고 하는 거는 천문역법을 통해 계산되는 거로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온다 해서 우리가 음력을 왜 집어넣느냐? 설날하고 추석은 음력이니까 그것도 안 집어넣으면 또 근거 없이 그거 왜 해? 사람들이 의외로 예민한 데서 많이 질문들을 하고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 설날하고 추석은 여기가 음력 병행할 수 있으니까 이거 집어넣었다 해가지고 요거를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라법에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로 뭐 과기부 장관이 바뀌면 과기부에 의해서 무슨 행정과학부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기관이 바뀌는데 바뀌는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문법을 만들었던 것이 그 옛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가 제가 역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역사의 역사와 역사가 무엇인가 역사가 어떻게 사용된다 하는 걸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후반부에 이제 역사를 쭉 하다가 이제 이 고천문 기록을 이용한 연구, 고천문학이라는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고천문역이 한국 표준연력의 편찬을 제가 98년부터 했는데요. 이것도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 민원인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봤는데도 그중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민원인이지만 저를 도와주신 분이세요. 이분이 대구에서 한 대학교에서 약학대학 교수님 하시다 은퇴하시고 나서 집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설을 읽는데 날짜가 다 옛날 날짜니까 너무 당신이 얼렁얼렁 환산이 안 되셨나 봐. 약학대학 교수였으니까. 그래서 이걸 좀 현대 양력을 쓸 수 없겠냐고 각 대학에 문의를 하셨대요. 근데 교수님들이 다 저를 가라 그랬대. 저한테 가면 천문연구원 가면 해결된다. 가라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역수의 사기는 음력 1일입니다. 음력 1일의 자료를 딱 모아놓으면 이제 저는 카시로 계산을 우리가 프로그램과 계산을 돌려가지고 맞추는 작업인데 의외로 역사서의 사기일과 우리가 있는 이게 1일이 안 맞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한문을 잘 몰랐거든요. 그 당시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그때 대학원생으로 한문 잘하는 우리 양홍진 박사 계시죠? 도움받아서 양홍진 박사가 한문을 많이 읽어줬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같이 해서 그분이 하신 자료, 그리고 이게 양 박사가 한 자료, 제가 거꾸로 계산한 자료를 다 이렇게 매칭해 나가면서 음력 1월 1일, 그러니까 음력 1일 정하는, 각 월의 1일, 음력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의 크기도 나오죠. 크냐, 작으냐, 29일이냐, 30일이냐가 나오죠. 이런 거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음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었죠. 요거를 저희가 했는데, 이거를 이제 고려시대 걸 제일 처음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까, 다른 나라 것도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만든 게 삼국시대, 조선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연대, 임금의 이름하고 일진, 그 날에 1월 1일에 일진, 2월에 일진, 대부분 옛날 사전 다 일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월 갑인삭 하면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근데 3월 갑인삭이 지금 양력으로는 1397년 3월 30일이라는 걸 숫자로 알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그때쯤 하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각 날에 일진을 적어줬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서기 연월일. 그다음에 우리가 또 모든 계산할 때 줄리안 데이트 안 쓸 수 없죠. 천문학자라 그러면 또 줄리안 데이트 적어주고 월건 그 달에 월건을 적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것만 갖고 하면 안 되니까 중국이나 일본은 어떤 값을 썼을까? 우리가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으니까 무시를 못하죠. 그래서 중국 거, 일본 거,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달에 있었던 큰 일식이라든가, 여기 같으면 이제 월식 같은 기록이 있었다는 기록을 같이 적어준 이런 책을 저희가 만들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고로 좀 볼 수 있게끔 옛날 서적을 뒤져보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게 이 사기를 하다 보니까 사기일이 일요일날 생기잖아요. 음력 1일날이 사기일이니까. 그럼 사기일날 또 일어나는 게 천문여생에 뭐가 있습니까? 일식도가 있죠. 일식이 있죠. 그러면 일식도 한번 해보자. 일식은 계산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해보면 어떤 그림을 상상이 안 되잖아. 일식이 있었대. 어떤 그림이지? 할 때 그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상상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자 하는데 마침 그때 충북대 김동빈 학생이 또 그런 거를 너무 잘하는 프로그램을 잘하고 하는 학생이 있어서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게 일식이 그런 사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의 일식 현상은 임금들에게는 임금이나 임금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직접 주는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현상이라 이제 구식례를 지내죠. 일식이 잘 지나게 해달라고 비는 제사 같은 걸 지내고요. 또 월식 같은 경우에는 신하들이 모반을 하거나 신하들이 잘못되는 일을 한다 그래서 또 월식 때도 월식 나름대로 또 구식례를 지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라 이게 조선 말기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일식 현상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요새 조선시대 기록을 보니까 연산군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그 일식이나 월식이나 다 그게 도수가 있는 건데 뭘 그 특이한 현상이야? 그만둬!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산군 때부터 어렴풋이 머릿속에
일식, 월식이 하늘이 주는 재앙이 아니라 자연현상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이 널리 퍼지지를 않아가지고 조선 말기까지 일식은 큰일이다. 무슨 뭐 청주현, 그러니까 금성이 지나가는 큰일이 있으면 임금 당신이 뭐를 잘못했으니까 당신 조심하시고 음식을 줄이고 하세요. 막 그런 걸 어떤 신하들이 이렇게 임금을 이렇게 뭐랄까 잘 제어하게, 뭐가 잘 좋은 길을 이끌기 위해서 쓰시는 그런 역할로 이 천문현상이 많이 이용됐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일식과 월식이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일식 같은 경우에 일식도를 만들자 해서 우리가 김동빈 씨랑 같이 일식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일식도를 만들어서 일식도에 이제 아까 막 그림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림 필요한 거야. 이게 우리나라 지났네. 맞아. 이건 일식이네. 이제 일어난 시간 같은 거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일식도를 했어요. 만들어.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해결이 됐어요, 이제. 제가 참 기기를 못 다루네, 진짜. 그 다음에 제가 뭘 했느냐. 그 정도의 우리나라의 고초문 기기를 연구를 했습니다. 고초문 기기를 제가 연구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연구한 분야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중추 역할을 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설치를 하게 됐냐면요. 한국천문연구원이 지금 전파연구소가 좀 뭐지? 이런 천문센터가 조금 언덕 위에 있던 게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돼서 넓은 땅을 따서 그럼 많은 상징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를 만들어야 되느냐? 공모를 했어요. 각 부서가 다 공모를 냈는데 우리가 이거를 냈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근데 이게 당첨이 된 거예요. 간이를 만들자. 이게 당첨됐어. 조선시대의 마원경이죠.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당첨이 돼가지고 이걸 만들래요. 근데 제가 그때 기계에 대해서 뭘 합니까? 부랴부랴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연구한 사람 찾아다니고 업체 찾아다니면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는 거죠. 이게 북부를 향해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는 이제 태양의 고도와 방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생을 해줘가지고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나니까 뭐냐? 우리 연구원에 거의 상징물 역할을 하다시피 했죠. 사람들이 오면 쓸쓸한 연구원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건물이 하나 있으니까 아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하다 보니까 좀 심심해. 아무것도 없잖아, 주변에. 그러니까 다른 걸 또 만들어야 되겠다. 한 게, 그 다음에 해시계류를 만드는 거죠. 이건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해시계를 다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설치를 해서, 이게 이런 걸 설치하면서 좋아진 일이 무엇이냐? 학생들이 많이 연구원을 방문해요. 근데 옛날에 방문해서 강연만 듣고 가면 재미가 없었거든요. 이제 전파망원경 보고 오고, 이거 보고 오는 끝인데, 이게 생기니까, 만질 수도 있어, 해시계. 간이 되게 올라가 볼 수도 있어. 재밌네?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거 했대. 그러면서 그 소문이 퍼져나가고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우리 선조들의 여러 좋은 면을 보여주는 거, 과학정신을 알려주고 창의성 뭐 이런 걸 해주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다음에 각급 연구소에서, 아니, 각급 과학관에서, 괜찮네? 조상들 걸 해주는 거야? 좋아,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각급 그 과학관에 굉장히 고초문 기기 설치가 한동안 활성화가 됐었었죠.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고, 요건 나중에 우리 김장, 못 끝내요, 그때는. 조금만 오바할게요. 그때는 못 끝내. 제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나중에, 그럼 요 빨리빨리 넘어가게 만들어서 우리가, 요게 이제 우리 고초문 그룹에서, 여기 양홍진 박사, 김상혁 박사, 민병희 박사, 이용섬 선생님 만들어서, 이거 만들어서, 이 책이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 연구원에서 복원한 모든 천문기계들을 다 그림만 실은 게 아니라 그림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다 심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보면 이 기계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기계가 이런 거였네? 하고 잘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일반 문화재 도록학은 틀립니다, 종류가. 굉장히 좋은 책을 저희가 만들었고 가능하면 빨리 하는데 3분 내면 못 끝냅니다. 미안합니다. 좀 더 준비한 건 해야죠. 그랬고 이게 내가 이게 잘 안 돼서 지금 그래. 이게 어디를 맞춰서 해야 되지? 요거는 제가 왜 좋아하느냐? 이건 제가 말하고 싶었었어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걸 제가 98년도에 교과부에서 과제를 받아서 과학기술부에서 한번 해보라고 해서 1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배짱투하게 그려놓고 뭐 이것저것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유방택 스님이란 분이 나와요. 분이 여기에 나와요. 맨 끝에. 안 되나? 요 맨 끝에 나오는데 이것도 잘 안 되네. 유방택 선생님이 계시는 분이 이 후손들이 서산에서 큰 유지로 아주 큰 집단을 이루시면서 유지를 잘 사시더라고요. 그분들께서, 야, 우리 선조를 높일 방법이 없나 하고 사방을 다 줄여서 이제 교과부까지 가니까, 그때 과기부인가? 하여튼 과기부를 가니까 과기부에서, 야, 이거 초선열차 분야에서 공부한 사람 있어? 건대 가서 가봐. 그랬대요.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서성열 접근절도를 알게 됐는데 그분들이 그 집에 이렇게 유지다 보니까 야, 우리 그러면 서산시랑 같이 합쳐서 축제를 만들자. 그래서 축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2006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축제죠, 이게. 천문학 축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축제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보응해서 우리 연구소도 그만 있을 수 없으니까 물론 망원경 기기 대여하고 뭐 그런 일도 다 하지만은 이 소행성을 발견해서 그 당시에 발견했을 때 그 이름을 유방택별로 명명을 이렇게 우리가 준 거죠, 거기다. 당신이 이렇게 선조들을 기리니까 우리 족 사람이 천문역법을 한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냥 드릴 수 없다. 이 소행성에 이름을 주겠다 해서 이 하늘에 이게 어느 자리더라. 다리 근처에 이 발견한 소행성 이름을 유방택별로 명명을 해서 세계 천문기구에 알렸죠.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여파로 또 해서 그걸 연달아 이어서 유방택 기념관이 천문기상과학관, 유방택 천문기상과학관이 설립됐습니다. 2010년도에. 굉장히 그때 당시 또 지자재, 과기부에서 각 지자재 이거 설치하라고 막 돈을 줄 때였는데 마침 타이밍이 짝짝 맞아가지고 설치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중화 작업으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다. 우리가 무식한 거지만 대중화 작업에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요. 요것만 이렇게 빨리 진행시킬게요, 이제. 요건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또 이제 우리나라의 고대 일식도 만들고 연료표 만들었으니까 천문 현상 기록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얼굴도 모르는 한 지인한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 지금 이분 얼굴은 모르는데 자기가 천문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 역사책을 읽다 보니까 천문학 기록이 많은데 뭐하는 책이 없더라. 그러니까 누가 한번 이걸 써먹으면 좋겠는데 당시 그분은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는데 좀 써달라고 맡기셨어요. 어떤 분한테.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거 한번 당신이 활용해 볼 수 있어요? 아, 좋겠다. 나 관심 있다고 해보자고.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고대 천문 현상 기록을 제가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거 한글로만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한글만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우리 연구원에 DB로 만들어가지고 2002년도에 임금님명하고 천문 현상하고 분류하고 이제 해서 이걸 2002년도에 올렸어요. 이때는 원문이 안 들어가 있을 때였었어요. 그랬다가 만들기 시작했는데 삼국시대 천문 현상 기록집은 제가 나중에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여기다 원문 한글만 들어있으니까 안 되잖아. 한문이 들어가야 되잖아. 원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 힘으로 안 되잖아요. 당시에 충남대 한문학과 학생들, 한남대 한문학과 학생들을 많이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들이 이제 한문을 읽어갖고 오면 우리 번역해서 같이 쓰고 요거는 삼국시대 할 때는 CD가 나오고 좀 전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어서 번역해서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작업을 한문을 걔네들이 읽어주면 나는 한문하고 한글하고 이렇게 맞춰보는 거, 연도 맞춰보는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다가 야, 이제 우리는 책으로 내자. DB로만 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책으로 만든 것이 2014년이었죠. 그래서 만들었고, 요건 건이 240건이라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려시대로 넘어가면은, 고려시대에는 들어가서 뭐, 약 5,000건이에요. 5,000건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분류는 중보문헌 비고에 나온 분류들이 다 썼고, 이렇게 쭉 썼는데, 요 밑에 부분은 그래도 내가 천문 역법을 하는데 역법자를 집어넣을 수 없지 않느냐, 또 천문 기기를 빼놓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이건 우리가 추가로 시키는 분류를 해가지고 19종류로 분류를 해가지고 천문 현상을 다 분류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천문 현상별 분류표 보면은 월성식이 가장 많고 오유, 엄범, 항성 5개의 행성들이 서로 범하거나 아니면 항성을 범하는 행성들이 많죠. 유성 공적 기록은 많았어요. 이런 걸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현상별 기록 연구는 뭐 간단하게 요거만 2개만 할게요. 이 기록이 지금 138개가 돼 있는데 32개나 강측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잘못 기록된 거고 실제는 77개가 또 있는데 기록을 안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뭐 하는 건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세요. 1336년 9월 6일은 다 먹었어요. 근데도 기록은 없어. 뭐 날씨가 흔한 핑계로 날씨가 없어서 날씨가 나빠서 그럴 수도 있다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데 이런 기록이 있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요건 다 넘어갈게 이제 그냥 시간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넘어가고 제가 조선시대에 조금 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요건 이제 한 거고 조선시대는 제가 이제 고려시대가 2010년에 끝났고 2020년에 끝났고 2021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제가 20년 전부터 손을 대기 시작한 건데 이것만 제가 매일 못하잖아. 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논문도 써고 뭐 딴 일도 해야 되니까 이제 짬짬이 해놨던 걸 못해놨다. 이번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시컴 붙들고 이제 앉아서 하고 있는 중인데
자료수가 약 2만 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선시대 참고문헌이 한 17개인가 있었는데 다 치우고 봉인된 조선 왕조실록만 갖고 하자 해서 지금 조선 왕조실록만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승정원도 자료가 많은데 승정원은 번역 안 된 게 많아서 제가 하긴 벅차요. 그래서 손을 뺐고요. 여기서 보면은 가장 많은 게 성주연. 성미가 급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네, 얘도 그냥. 내 생각을 해서. 아니, 네가 아니지, 이거지. 요것만 합시다. 요것은 이제 성주연이 가장 많았고, 여기에 보면 이룬, 태양 현상이 되게 많아요. 태양 현상이 4,500건. 그 다음에 유성과 운석이 많았어요. 정리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은, 왜 이러지? 이렇게 해서 뭐, 왕이 언제고, 음력하고 양력 적고, 기록, 종문기록, 천문기록 다 적고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날짜 변환자가 복합과 연력표를 이용해서 했다. 뭐 그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날짜 기록으로 점검 빼고, 제가 여러분한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요. 이게 아니라, 요 다음에, 이게 참 안 되네. 여기요. 여기서 이거 번역해야 되는 문제가 참 많은데, 뭐 정확하게 한국 표현으로 해야 된다. 한국 표현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요, 조선왕조실록을 보시면은요, 수십 명이 붙었기 때문에 같은 단어에 대해서 사람마다 번역한 단어가, 표현이 다 틀려요. 그걸 일괄적으로 보기가 힘이 들어요. 그걸 통일할 필요성이 앞으로 우리에겐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요 밑에 이제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거기에 길이나 편이 여러 가지가 다른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장척촌 할 때도 우리는 가사장 표현했다, 사장 여다, 사장 허다에 따라 다 해석을 다르게 줬어야 됐었고요. 이 크기 부피를 하는 게 약 30여 종이 나옵니다. 뭐 그거는 배만 했다, 그 해석은 완만 했다, 그 해석은 두만 했다, 그 해석은 돌배만 했다 할 때 이 크기가 어떤 크기인지 어느 만한 사이즈인지가 아직 확실하게 연구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부분 만들기는 했는데 100% 맞다고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30여 종의 이런 각색의 표현을, 지금은 익숙하지 않잖아. 지금 누가 분만하다 함께 뭐예요? 라고 나오죠. 이거를 현대어로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구상을 해야 되겠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거 우리가 부록을 만들었거든요. 너무 말이 어려워서 이제 부록을 만들었는데, 부록까지 볼 필요 없고, 부록에 이제 24방위표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게 4방위는 우리가 동서남북 쉽게 알아요. 8방위 금방 알아요. 근데 여긴 다 24방위를 써요. 갑방량, 을방량, 뭐 신방량, 술방량. 무슨 방량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방량을 어떻게 한거라 시키느냐? 이건 우리 나름대로 만든 거예요. 동서남북 쉽게 만들고, 뭐 북동, 남동, 남동서 쉽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요 사이에 여기 같은 경우 있죠. 축, 뭐라고 해요? 축, 북동에서 북쪽에 가까워서 북북동, 북동에서 동쪽에 가까우니까 동북동,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이건 우리가 임의로 만든 겁니다. 이게 정착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 얘하고는 같은 값을 쓸 수밖에 없어. 북동에서 동쪽에 가까우니까 동북동, 동쪽에서 북동에 가까우니까 동북동, 똑같은 답을 써. 근데 한문을 다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24방위표를 부르게 실었고요. 얘가 나보다 마음이 느려요. 내 마음보다. 그래서 얘가 늦어요. 자꾸만. 햇무리 용어도 보면은요, 아까 햇무리 용어가 6천 몇 개 많이 나왔는데, 햇무리 용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해의 귀걸이 모양이 있다는 거를, 해의 이가 있다, 해의 배가 있다, 해의 관이 있다, 해의 대가 있다.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보면 이는 해 아래에 뭐 신을 신 듯이 보여지는 거, 뭐 이는 귀걸이 모양이 있는 거, 이런 종류가 많이 있어서 이런 게 14종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통일성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성미가 급하다 보니까 잠깐만 이러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이제 빨리 끝낼게요. 이걸 내가 보여드리고 싶었어. 이게 나만 골치 아팠던 게 아니에요. 이분들도 보니까 17세기 중반에 제2고라는 책에 이게 한 인조시대에 한 40년간의 그 우리나라에 일어난 제2현상에 대해서 기록을 한 책인데, 이렇게 보면 백홍이 있고, 대가 있고, 교훈이 있고, 양쪽에 이가 있죠. 표시를 해놨죠. 요거를 나중에 일제시대 때 와다유지가 또 이제 그 풍기를 만들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종류에 대해서
제가 아까 14여종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몇 가지 종류에서는 이런 게 나와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규현 박사를 비롯한 몇 분이 논문을 쓰셨어요. 써서 제가 발표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학생이 그때 UST 학생했던 사람이 그 뭐랄까 햇무리 같은 것들이 중은 물이 있고 좋은 물이 있고 이런 무리가 있더라 하는 걸 보여준 게 있었고요. 이 3원 28수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별이잖아요. 천상역자 분야 지도를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우리 요거 천시원, 자미원, 해미원이 있는데 우리 부록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별자리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무슨 별이 있다 하면 이 별이 뭔지 몰라. 그럼 이게 이 28수 여기에 속한 거, 동방칠수, 북방칠수, 뭐 서방칠수, 남방칠수 어디에 속했다는 것까지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요거를 금방 끝낼게요. 다 만들었었죠. 만들어서 부록에 실었습니다. 그럼 마무리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니까. 근데 얘가 잘 안 되는 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요건 다 넘어가고. 마무리를 들어가는데, 신성 추측 기록이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만 넘어가시면 돼. 기록이 84건이나 돼요. 케플러 신성에 대해서는. 마무리는 역사는 이제 내가 계속 말씀드려도 굉장히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천문학 자료책이다. 최근 진행되는 연구를 이거를 제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였었어요. 요게요. 나사에서 발간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천문연구원에 가니까 우리 박하늘 박사가 제 후임을 맡아서 역사를 편찬하고 있는데 똑같이 만들었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일식 돌아가는 월식도를 다 만들었어요. 일식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래요. 이거를 보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와, 난 저희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일을 했구나. 그 다음에는 요건 이제 제가 고요법을 조금 손을 댔었는데 요거는 이제 이규현 박사가 하셨고 이쪽 부분은 이제 저하고 이은희 박사가 했고 이제 최고원 박사가 했고 여기 이제 제가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손을 못 댔어요. 이 부분을 지금 우리는 사회 보시는 최승원 교수님이 한 팀을 모아가지고 연구를 하셔서 역상고성, 승정역서 같은 걸 책을 계속 내고 계셨죠. 이 부분도 제가 옛날에 맨날 시험교회를 보면서 아유 저걸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쫙 연결되면서 여기 하면 잘리거든요. 여기까지는 됐어. 이것도 돼. 이 부분만 안 돼서 가슴 아파했었는데 최승원 교수님이 그냥 이 분야를 쫙 공부하시면서 책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구나. 역법도 고생할 필요가 없다라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 하나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아무리 좋은 걸 많이 해도 이번에 한강 씨가 노벨상 받은 거는 그 책이 많이 번역됐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록이 많아도 번역이 안 되고 소문이 안 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문화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영문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1910년까지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가 되지만은 그 이후의 자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에 이영목 선생님, 우리 원장으로 계실 때 한국천문연구원 설립 초기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모으셨어요. 많이 이렇게 책에 만들으셨는데 그런 자료들을 계속 모아놔서 앞으로 한 100년이나 200년 뒤에 우리 후학들이 공부하지 저처럼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자료를 쓸 수 있게 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910년 이후에 천문학자 자료 수집 및 우리 한국천문연구원 설립 이후와 설립 때의 그 활동 같은 걸 모아놓을 수 있는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